안녕하세요. 올리브노트의 옆집 언니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춥네요, 추워. 네, 곧 있으면 겨울이 될 것 같고. 벌써요? 겨울인데? 맛있다. 올해 겨울이 빨리 온대요. 네. 또 그런 말은 우리 또 시리님 패션 기대되네요. 겨울에 얇게 입으시는데. 또 그렇게 우리는 한 살이 먹게 되겠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나이가- 다 영하시 아니, 더 많은 사람들 있어, 나이가 조금 더. 네. 네. 오늘은 최근 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 올리브노트 매체 성향에도 좀 맞는 것 같고요. 네. 이 바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파업에 대한 건데요. 네. 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게 그냥 갑자기 갑툭튀로 네.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 시리님이 좀 자초지장을 설명해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하는 의사한테 1개월 자격정지를 한다는 방침을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반대해서 의사들이 지금 들고 일어난 거고요. 네. 이 낙태 참 어렵죠. 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참 필요한 수술이면서도 네. 또 어떻게 보면 생명을 강제로 앗아간다는 거기 때문에 참 사실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하든지 간에 쉽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모자보건법 상으로 그렇죠. 예, 네. 지금 낙태 수술을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긴 하죠. 근데 네. 이제 몇 이런 가지가 부분들이 있잖아요.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조건에 걸맞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보세요. 이 조건들에 네. 맞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이제 모자보건법 낙태 수술 허용 범위로만 보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인 또는 유전학적인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그렇죠. 강간 또는 중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에 할 수 있다. 네. 또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뭐 근친상간이라고 주로 하죠. 그렇죠. 네.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요렇게만 지금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지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아주 그렇죠. 극히 드문 법상으로 봤을 때 보면 케이스. 아주 사실 그 낙태 수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걸 또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 보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명확하게 파악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대충. 대략적으로 연간 낙태 수술이 한 100만 건 정도 이루어진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자보건법상에서 허용 범위에 들어가는 합법적인 거는 5%에서 6%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요. 연간 실제로 한 100만 건 정도의 낙태 수술이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재판받는 경우는 연간 10건. 그러니까 되게 이것도 아이러니 우리 또 이제 다산의 여왕님 네. 모순의 여왕이자 다산의 여왕님이 또 생각이 나는데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고. 네. 사실 그렇다 보면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에 본인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현실 문제 때문에 그냥 아무런 그 법적인 그런 허용된 범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만 할 수도 없는 게 아니 결국에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큰 쟁점은 그 임신부, 그러니까 임산부, 임신부 또는 임산부라고 하죠. 그들의 이제 자기 결정,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그러니까 공익적인 태아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이제 생명 윤리 사상에서 예. 태아의 생명을 이제 중시하는 이런 게 지금 충돌이 되는 거죠. 어느 게 우선하는 거냐, 먼저냐. 예. 되게 오래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이 1973년에 개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 요 법이 낙태죄의 근거가 됐거든요. 근데 이 법이 1973년이니까 벌써 45년 전 아닙니까? 그 사이에 사실 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많이 하고, 이제 많이 사회 인식도 바뀌었죠. 바뀌고, 네. 전반적인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여성들의 인권도 굉장히. 인권도 많이 신장이 됐고요. 그런 와중에 이 법은 45년째 그대로거든요. 그렇죠. 말씀드린 듯이 현실 반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문화적으로 지금 수술이 이루어지고 뒤에서 있는 이제 곳곳에서. 법망을 피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뭐 의사랑 환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그렇죠. 암암리에 되는 거죠. 암암리예요. 실제로 되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근데 최근에 안 그래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산부인과 이제 의사회에서 네. 낙태 수술 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선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파업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임신 중절약이 그 반대급부로 엄청 팔리고 있다고 해요. 미프진이요. 미프진 유명한가요? 근데 실제로? 임신 중절약이
100% 중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먹는 몇 양이죠. 개월 안에 뭐 음. 태아가 생긴 지 몇 주 안에 먹어야지 그 효과가 있고 그거 역시 100%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형아를 출산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사실 이게 또 불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 법에서는 임신 허용하지 중절약 않죠. 자체를 허용하지 않아서 국내에서 판매를 못 하고 있고 뭐 해외에서 들여오고 암암리에 사실 이것도 먹는데 실제로 많이 먹고 있죠. 근데 정보가 너무 이제 부족하니까 이거에 대한 뭐 부작용이라던가 이제 그런 정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먹으면 애가 지워진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게 아무리 비싸도 이제 카톡이나 지금 온라인상으로 이제 몰래 이제 뒷거래를 해서 먹는 거죠. 중국 사람 얼마나 비싸나요? 그 실제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보다 한 3-4배 정도가 국내에선 더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정상적으로 이제 뭐 다행히 운이 좋아서 그 중에 정말 그 나라에서 합법적인 약이 어떻게 몰래 들어와서 자기가 먹었으면 그나마 자기 이제 다행인데. 그나마 자기 건강상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다행인데 음. 이제 중국에서나 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짝퉁으로 만든 약들이 실제로도 2011년인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현재에도 이제 들어와가지고 시중에서 풀리고 있는 거니까 그런 약을 먹었을 때는 진짜 부작용 같은 거를 뭐 있고, 예.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어떤 일이 자기 몸에서 이제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문제네요. 그리고 임신 중절약이 보면 임신 12주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임신 중절약이 임신 12주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그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하는데 그게 일부 이제 광고에서는 언제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는데 과대 포장해서 하는 광고를 네, 하네요. 그래서 뭐 몇 개월이 됐든 뭐 애 나오기 전이면 뭐 약 먹어서 뭐 상관없다. 네, 뭐 가능하다 뭐 이런 그럼 뭐 식으로 20주, 이제 광고를 25주에도 해서 그냥 먹는 사람도 있겠네요. 파는 사람들은 그냥 팔면 되는 거지만 근데 이제 전문의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약을 먹어서는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없죠. 이게 이제 또 우리 자궁 속이 이제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약을 먹기보다는 직접 수술을 해서 네. 앞으로도 임신을 할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수술을 하도록 이제 권유를 하는 전문가들은 권유를 하는데 그러니까 많이 낙태를 그러니까 네, 정 원하는 확실하지 사람에게는 않아요. 근데 약은 완전 100% 확실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약도 참 문제가 되고. 솔직히 저는 이제 남자지만 그리고 저는 뭐 애를 낳아서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낙태죄는 옛날부터 상당히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지만서도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아니 법에는 맨날 금지를 한다는데 그 주변에는 많아요.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대놓고 이제 병원에서 권유를 하진 못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니 꼭 10대, 20대 애가 기혼자들 중에서도 부부 중에서도 이제 애를 이미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나을 계획이 없었는데 돌발적으로 이제 생겨가지고 진짜 어떻게 오히려 할까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미혼일 때 주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친구보다 네. 결혼을 하고 나서 주변에 그래요. 이제 생긴 분들이 임신 중절 수술을 훨씬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리고 뭐 예전에 어떤 자료에서도 이게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사람들이 미혼보다 기혼이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저도 그 전문의가 쓴 그 에세이 같은 걸 한번 봤는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쓴 걸 봤었는데 그래 뭐 어린 아이들이 실수로 그런 거는 뭐 이해한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많이 배우고 많이 소득도 높고 이런 사람들이 부부가 와가지고 나는 얘 낳을 수 없으니까 당장 수술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자기가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면서도 참 이런 모습 보기 좀 안 좋았다라는 걸 쓴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충분히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냥 당장 수술해줘. 단 한 번의 그 거리낌도 없이 딱 얘기한다는 게 자기는 너무 충격적이었다라는 얘기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그것 역시 그 사람의 선택이니 그런 분들 얘기기도 있잖아요. 한데.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뭐 6개월도 채 안 됐는데 어떻게 덜컥 셋째가 생겼는데 애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고 자기 몸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게 출산한 지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여성의 몸도 굉장히 약해진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못 낳겠다라고 이제 부부가 합의를 해서 병원에 가고 이제 시술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미 생겨버린 아이지만 비난을 또 그들에게 또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또 그런 거는. 그렇죠. 근데 다산의 여왕님 같은 경우에는 책임의 지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제 선택인 거죠. 그러면은 반대하나요? 어떤 걸요? 수술이요? 수술에 대해서. 전 찬성을 해요. 이거 그냥 제가 이제 산모라는 입장에서 넘어가서 맞아, 본인의 생각인데 예. 강하게 제 얘기하세요. 개인적인 눈치 보지 생각으로. 말고. 왜 눈치 하지만 보세요? 예 반대하지만 애는 셋입니다. 예. 저는 태아 생명 넷째도 날 거잖아요. 아니요, 그건 절대 네버.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저는 산모의 선택이 여성의 선택이 되게 좀 저는 더 존중받아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예, 그리고 이게 그 태아를 언제부터 생명이라고 이제 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이제 태어났을 때 저는 좀 더 가깝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뱃속에 있을 때는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막 태동을 느끼고 이럴 때 이제 그럴 그런 게 때는 없나요?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생명이구나 느끼는데 제가 만약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상태라면 그렇다면 얘를 과연 내 인생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생명이라고 볼 것이냐의 선택에서는 근데 내가 더 본인은 중요하다고 원치 할것 않은 같아요. 임신이었지만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잘 키우고 그렇죠. 그게 제 그럼 선택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산모가. 아이를 가지고 나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면 저는 이거를 제 선택에 맞게끔 저는 수술을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기로에서 나는 그냥 아이를 낳겠다라는 쪽으로 선택을 했던 거고.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첫째 예, 뭐 첫째 좀 일찍 낳으셨으니까. 첫째 아이를 좀 저는 20대 일찍 낳았으니까. 근데 그때는 정말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럴 때 고민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그 본인도 생각이 들고 어찌 생각해보면 이제 같이 가진 지금의 현재 남편과 또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생각이 났나요? 저는 남편하고 정반대였어요. 저는 이제 남편은 무조건 낳아야 된다. 이거는 생명이다.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이제 그런 거였고. 근데 남편 또한 당시에 비슷하게 어렸잖아요. 비슷하게 어렸지만 생활 기반도 없었고 당시에.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본인은 어려서 빨리 거기까지 생각 결혼을 못하게 하고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옛날이지만 되게 고차원적으로 생각했네요. 어차피 결혼할 사람 그리고 어차피 아이를 또 만들 거니까 뭐 생기면 좋은 거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저는 과거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지금 현재 상황과 너무 다르지만 저는 독신주의자. 그런 얘기 이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애 셋인데 혹시 애들도 안 좋아했어요? 애들도 그렇게 제가 막 되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무엇보다 사랑이 좋았던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책임질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럴 제가 뭐 용기도 없었고 있었어. 이래서 그런 생각도 사람은 없었고. 살아봐야 알아요. 길게 네. 살아봐야 알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남편은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근데 나는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엄청 싸웠는데 네. 결국에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그때 당시 이제 10년 전에 상담을 했을 때 그 배우자가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 이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 드라마상에서만 봤지만 혼자가 사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뻥치고. 그게 그래서 그런 병원들이 이제 뒤에서 이제 입소문으로 이제 그렇게 알려진 그런 거예요. 병원이 있다. 네, 아니, 일반 엄마랑 같이 산부인과에서 그렇게 안 갔어도 해주더라고요. 됐죠. 부모님한테 독신주의자고 네, 했을 만약 텐데. 임신 중절 수술을 할 거다. 그럼 저는 그거를 부모님한테 얘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인이었고 그걸 부모님한테 굳이 내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 수술비는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내가 하더라도. 그렇죠. 그건 이제 제가 사고 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개인적으로.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뒤에 가갖고 병원에서 하는 사람들은 이제 혼자 가서 하는 사람들 상담을 해보니 이거는 아기 아빠가 같이 와서 합의를 해서 동의서를 써줘야지만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했나요? 그때 네, 그 병원에서는 가능하다 그랬었어요. 병원들이 대부분 그렇게 사실 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모자보건법상에서는 안 되는 불법이죠. 부분이네요. 근데 멀쩡한 두 사람이 애를 갖췄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물론 지금 성인인 사람의 선택과 인생도 중요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도 소중하다고 그렇죠.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그 아이는 선택을 할 수 없이 그냥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그렇죠. 엄마 해서 자기는 태어났는데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네. 남자가 만나서 네.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햇빛조차 보지 못하고 어쨌든 엄마 아빠에 의해서 또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할 수는 없었던 거죠. 뭐든 이제 본인의 의도와 생각 없이 태어난 거고, 그러니까 그죠. 생긴 생긴 거고 거고 스스로가. 또 그리고 그 소멸되는 것 또한 소멸되는 거 뭐 역시도 남의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역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두 분의 생각이 다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옆집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이 생명이 생겨났을 때 네. 소위 말해 이제 우리 산부인과가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그 모습부터도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우리 다산의 영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뱃속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한 생명체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저도 예전에는 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뭐 생명체라는 아주 어릴 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왜 성교육할 때 동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임신 중절하기 전에 이제 동영상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영상을 봤는데 이런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이 중절 수술을 할 때 그 기계가 들어가면 태아들이 정말 피하죠. 필사적으로 도망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그냥 이게 뱃속에 있을 때도 그냥 모든 걸 다 알고 있구나. 그냥 그리고 제가 임신을 해서 보니까 내가 기분이 나쁠 때랑 기분이 좋을 때랑 애가 이렇게 달라요. 애 다르거든요. 저거는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네. 기본적으로 생명으로서 가진 본능. 네.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수술 기구가 들어왔을 때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건 본능이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아 이미 생각을 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에 대해서는 뭐 또 모두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뭐 저도 물론 제가 또 여자이기도 하고 또 딸을 키우기도 하고 해서 물론 그 살아있는 이미 이제 아이를 잉태한 사람의 그러니까 산모의 그런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에 앞서서 또 그 뱃속의 생명에 대해서도 또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서 궁금한 건 우리 미혼인 시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건이 되면은 지금 현재 법률상 정해진 조건이 되게 적잖아요. 개수 자체도. 그렇죠. 제한적이죠. 네, 되게. 이 네. 사항을 조금 더 넓혀서 허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무조건 뭐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 사정들이 다 있으니까 수술할 텐데. 그건 하나.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약간 생각이 달랐잖아요. 그 생명에 대한 어떤 기준. 시리님은 그거부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생명이라고 보긴 해요. 예. 뱃속에 네, 태어났을 네, 때, 네. 그러니까 생겨났을 네, 때부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이런 뭐 똑같이 뭐 세포 조직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조직 자체가 그 생명 조직이랑 좀 다르잖아요. 생명이라 보게 하는데 아무래도 그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에 대한 거는 약간 화초도 미안함도 생명이라고 있고. 맞아. 암세포도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거 너무 오랜만이다. 네. 그 생각이 나가지고요. 생명이니까 그 죽이는 거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거나 아무래도 그런 거는 뭐 죄책감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다들 수술 받는 분들은 정신적으로 생각을 하고 굉장히 충격을 그렇다고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듣긴 했거든요. 마음의 상처가 더 크대요. 네, 그래서 나중에 뭐 후회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 내가 그 애를 왜 주변에 키웠을까? 좀 사례들이 꽤 있나요? 저는 수술을 한 사례보다는 수술을 할 뻔한 사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셨는데 네. 늦둥이를 진짜 50대에 가지신 어이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나이가 너무 많으시니까 불가능하다. 좀 웬만하면 수술하는 게 좋다라고 병원에서도 권유를 하셨고 했는데 가족들이 그 딸 둘이 저랑 나이가 비슷하고 저랑 동생이랑요. 내 딸들이 엄마가 그 전에 우울증을 앓고 계셨는데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표정이 달라졌대요. 그 늦둥이를 이거 낳아야 된다. 딸들이 엄마 걱정하지 마. 애 50대 낳으면은 어느 내가 정도였어요? 키워줄게. 초반, 중반? 초반이요. 초반? 몸이 위험하다고 하는데도요? 네, 의사가? 병원에서도 하고 어차피 우울증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안 낳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딸들이 엄마가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해서 낳았어요, 애를요. 아, 나왔어요? 네. 낳고 난 다음에 우울증도 없어지고 정말 활기차게 운동하시면서 본인 생활 즐기면서 딸들을 위해 누나들이 나이 차가 정말 많이 나죠. 그래서 그거 다 키워주고 같이 지금 보면은 열 몇 살이겠네요? 나이가? 대략? 뚱이를 낳고 했는데 되게 좋아하시고 애도 잘 키우시고 그럼 시리님이랑 다 다시, 나이가 동갑들이면 와 진짜 나이 차이 나네요. 네, 엄청난 나이 차이. 엄마인데요? 너무 그렇게 얘기해요? 그쵸, 거의. 아니 엄마는 아니고 이모뻘인데 이모뻘인데 이모뻘들이 거의 키워주다시피 해서 그러게요. 다 돌봐주고. 그런 걸 생각하고 어머니가 낳으시지 않았나. 그래 우리 딸들이 키워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도 이렇게 봐서는 근데 거기에 되게 긍정적인 사례네요. 좋은 케이스인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많잖아요. 경제적인 이유가 대부분일 테고 그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느닷없이 생긴 자녀들도 있을 테고. 이게 결국에 보면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보면 허용을 하잖아요, 낙태. 그러니까 낙태법 그렇죠 허용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해요. 최근에 이제 아일랜드가 이제 저도 예전부터 제가 또 국제부 기자를 좀 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봤을 때 보면 아일랜드가 낙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국민 여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에서도 전면 금지를 시켰었는데 최근에 5월에 이걸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66% 찬성률로 통과를 시켰어요. 끊을 수 없는 대세의 흐름이라고 할까?
예, 낙태죄. 이게 결국에 보면 교황, 그러니까 어떤 천주교, 기독교 쪽에 이제 정신적 지주인 교황도 사실 낙태죄에 대해서 그 교황의 고향이죠. 아르헨티나 하원이 낙태를 수술을 찬성했어요. 또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 선택권, 임산부,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긴 맞아요. 한데. 또 우리 또 코피노 이런 애들도 생각하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다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진짜 필리핀은 낙태를 금지하거든요. 그 천주교이기 때문에 네. 낙태를 금지해서 원치 무조건 다 네. 낳잖아요.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낙태 자체를 반대하진 않잖아요. 우리 모두 적어도 이제 올리브노트 구성원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만일 사실 법 개정하자는 얘기가 워낙 많고 여가부에서도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이제 정부 쪽에다가 헌법재판소 쪽에다가 이제 낙태죄 조항을 좀 수정하자고 그 요청을 한 상태고. 청원도 올라갔었던 그렇죠. 네. 청원은 지금 사실 청와대 국민청원 많이 하고 워낙 뭐 아무거나 막 올라오지만 요건에 대해서 뭐 사실 증권사에서 뭐 저기 상사들이 너무 이제 쫀다. 아 봤어 나도 뭐. 게임 캐릭터도 있어요 심지어 그것도 5만 개 다 올라오는데 그건 30만 명을 채우기 어렵겠죠. 어쨌든 이제 낙태죄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여성들에 있어서 뭐 남성들 이거는 사실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애를 같이 가진 남자들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근데 그거를 청원이 낙태죄 폐지 청원이 작년에 이제 많이 모여가지고 조국 이제 민정수석이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 답변을.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약간 인상이 깊었던 게 이 모든 이 임신 중절 문제에 대해서 여성에게만 모든 책임을 얘기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사회적인 걸 바뀌어야 되고 우리 정부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했는데 안 바뀌었잖아요. 안 바뀌고 얼마 전에 이제 의사 그러니까. 너네들을 한 달 동안 일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사실 얘기를 되게 하니까 더 그것도 문제가 저는 웃기죠. 되게 청와대에서 커지는 입장을 거라고 밝힌 생각하거든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다 다른 거죠. 네. 관할 부처에서는 정작 결국에는 지금 사실 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면적인 파업이죠. 일종의 낙태 수술에 관련한 파업. 근데 의사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 저는 참 정말 이해돼요. 아니 의사들을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만들었잖아요. 사실 실제로. 그렇죠.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아 그리고 우리의 인식도 약간 그런 게 제 친구 아버지가 굉장히 모 지역에서 그 산부인과 의사로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빌딩을 세웠어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어이구 저거 아, 애들 저거.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짜. 빌딩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보는 시각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시각. 네. 따라 시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보면 일단은 서로가 양보를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1개월 처벌 건에 대해서 좀 유예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도 최근에 좀 한 발 물러서긴 했거든요. 워낙 좀 세게 나오고 국민적인 여론도 정부가 잘한 게 없다라고 지금 나오니까 약간 시대 거스르는 그러니까 시대에 걸맞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회에서도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당장에 이로 인해서 지금 발생한 사회적인 문제, 여성들의 인권, 뭐 선택권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조금 양보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만약 법을 개정한다면 법 개정을 지금 분위기는 가고 있잖아요. 아 그것도 참 어려워요. 개정한다면 어떤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지금 아까 청와대 청원 중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사후 피임약에 대한 말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지만 먹을 수 있는데 그걸 편의점이나 일반대 약국 이런 데 풀어라 라고 하는데 지금 다들 하는 얘기가 아예 임신이 안 되게 미리 사전에 피임을 하거나 사후 피임약을 먹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피임을 한다고 해도 피임이 100% 안전한 건 또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또 사후 피임약 자체도 이게 약간 내성이 생긴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몇 우리 번 기사로도 많이 하고 소개했잖아요. 네. 피임약이 아주 힘들어요. 네, 그래서 내성이 생기고 이게 타혈을 할 수도 있다. 네. 70%밖에 안 됩니다. 12시간 이내에 성공률이. 먹어야 95%지 72시간에 먹으면은 반으로 그렇죠, 이하로 확률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대안은 수술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 여성 몸에 가장 그나마 조금 안정적이고 공식으로 배운 산부인과 의사가 정식 수술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한 건데 근데 다 그런 거 같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법을 어떤 식으로 개정하면 좋겠나
낙태죄를 지금 제한적인 허용인데 뭐 제한적인 어쨌든 허용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조금 더 범위를 넓히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범위를 네. 넓히는 게 안전하죠. 그러니까- 무분별한 수술은 금지를 하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어떤 어떤 식으로 넓히면 식으로 좋겠냐라고 지금 이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라 혹시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낙태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14%고 원치 않는 임신이 44%고 그 다음에 산모의 건강이 16%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마 다들 지금 생각하고 주변에 원치 않는 있는 임신인 사례가 거죠. 원치 않는 임신, 경제적인 이유도 들어있고 산모의 건강도 당연히 들어있고. 근데 지금 40몇 %가 원치 않는 임신이잖아요. 사실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것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거는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 보면 원치 않는 임신. 근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나눴지만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거의 기준 그리고 뭐예요? 생명 아니, 되게 원치 모호하죠. 않으면 피임을 잘해야 되는 게 가장 1번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음. 아까 제가 영상 조국 민정수석이 얘기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거기 나왔는데 OECD 국가 중에 80%가 임신 중절 수술을 허용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임신된 지 13주 이내만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있고 또 그 중에 또 7개 국가는 이제 수술이 결정을 하면 이제 병원하고 한 며칠 정도의 이제 숙려 기간을 하면서 상담을 갖는 거예요. 그런 거 되게 좋은 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런 선택을 했고 이 사람이 아기가 생기자마자 나는 왜 지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그런 거를 상담을 같이 좀 해주면서 이 사람이 진짜 올바른 길로 또 저 선택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좀 선진국에서 좀 받아올 수 있는. 애기들 영상이라든지 맞아요. 심장 박동 뭐 이런 네, 거까지 들으면서 또 애기 심장 소리 들으면 애기를 낙태를 하려다가도 그렇죠. 또 선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보면 결국엔 아이를 만드는 거는 이제 남녀가 사랑을 해서 만드는 거 사랑해서. 아닙니까? 결국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결국엔 제일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죠. 맞아요. 성교육의 성교육이 문제나.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은 더 이제 앞으로 클 애들이니까 이런 학교에서부터 혹은 뭐 어린이집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 그러니까 그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걸 정해서 그럼 뭐 정부에서 어떤 지침 그걸 조금 이제 관리를 명확하게 하면서 성교육에 대한 부분이 일단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이미 성 개방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이미 뭐 서양이랑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규제나 이런 것들은 이미 아주 옛날 방식을 따르고 있어서 이런 뭐랄까 갭에서 나오는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성에 대한 그 개방성이 이제 커진 만큼 뭐 성교육에 있어서도 정말 현실적으로 그냥 대놓고 피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렇죠.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엄마들 많이 바뀌어서. 적어도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 콘돔이나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게 가르쳐 아니라 줘야겠죠. 하더라도 너희의 몸도 소중하고 너희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런 생명을 위해서라도 이게 피임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피임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청소년이 지금 피임기구를 사는 것 자체가 원래 청소년들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결혼하지 않으면은 뭐 다른 세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거를 구매를 하기가 어렵대요. 청소년이 현재 네이버 포털에서도 콘돔을 검색하면 청소년 유해 매체 단어로 선정돼 있어서 이게 성인 인증을 검색 받아야지 인터넷으로 아예 구매가 결과도 안 가능하고 또 나오고. 편의점 같은 데서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면 너 몇 살이니? 이게 되는 다 거죠. 물어보고 왜 하기 못 쓰는 때문에 거야? 성인용품 성인용품으로도 있으니까.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맞아요. 사회적인 인식이랑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민감해질까봐 그렇다고 뭐 13살, 14살, 그러니까 갓 들어가 그러니까 갓 중학교 들어간 이런 애가 이제 와서 이러면 왠지 아직까지 저 또한 그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럼 저는 20살이 됐을 때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제 주변 분들이 항상 저한테 피임기구를 가지고 다니라고 그랬거든요. 성인이 되자마자. 뭐 저도 그러니까 대학교 때 들었던 얘기라. 뭐 남자친구가 됐든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렇죠. 이제 갑자기 뭐 진짜 제가 위험한 상황이 생겨갖고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 나 그것도 진짜 이것도 논의이긴 한데 그럴 때 왜 교육을 여자애들 어떻게 시키면 잠깐이면요 이렇게 하면서 콘돔을 네, 뭐 그런 얘기는 하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저는 그게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기 위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 최대로 그나마 최후의 수단인 거죠. 네. 결국에 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강간이나 이런 게 당했을 때 그로해서 생명이 생기거나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최후의 수단 개념으로 했던 부분이고 적어도 이런 최후의 수단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이런 부분도 사회가 염두에는 둬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저도 제 딸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킬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비정상적이고 네, 이상한 모든 사회가 사회가 아니라 다 그러니까요. 그건 모든 그 흐름에 사회가. 맞춰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피임기구라던가 그런 거를 자식들한테 이렇게 좀 일찍이 가르쳐줄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여전히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죠. 많으니까요. 학교에서도 성교육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정부에서 주는 그런 아니 사실 이제 주고. 우스갯소리인데 뭐 저희 성인이니까 네. 아니 저 대학교 다닐 때 지갑 속에 이제 콘돔을 넣고 다니는 뭐 남자애들 있거나 하면 언제 쓰려고 하면서 이제 되게 저한테도 그랬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사실 놀리면서 맨날 그런 시각이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 여자친구 안 사귀고 뭐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상대를 지켜주는 거죠. 그거는 서로를 지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남자 또한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남자 입장에서 보면 여성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스스로도 보호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후폭풍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로 뭐 여자 혼자 감당하게 하는 그런 소위 말해 싸가지가 아니라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적어도 스스로도 책임을 느끼게 될 것이고 자기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고민과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피임기구 사용에 있어서는. 그 그러니까 학생들을 되게 어리게 봐요. 그냥 어른들이 막 쟤네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 근데 또 역시 언니도 쓰셨지만 초등학생들이 초등학생 요즘에 저 하나도 다 알아요. 유튜브에 요즘에 그러니까요. 그 뭐죠? 액체 뭐지? 액괴? 네.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면서 뭐 이런 관계에 대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유튜브가 뭐 많이 나와가지고 막 충격적이라고 막 근데 그랬잖아요. 아니 인터넷이 이 발달한 이후로는 인터넷이 도입된 이후로는 사실 뭐든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성인의 문제 아니라 그냥 벗어날 수 있는 아이들이 충분해요. 그런 거에 많이 노출이 됐다면 성교육도 거기에 맞춰갖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낙태 수술 합법 또는 이제 제한적 허용을 좀 이제 그 기준을 늘려라라는 얘기에 주돼서 하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 이제 성교육 같은 게 필요한 거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청소년기 10대 후반, 10대 초반 이렇게 됐을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하셨던 이제 피임기구? 그거는 하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연령도 아니고 또 근데 이제 아이들- 우리나라에서 보면 법적으로 부모가 동의를 하면 만 17세, 18세 정도면 이제 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있어요. 뭐 진짜 잘 사는 사람도 방송 있어요. 나오는 거 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잖아요. 드물죠. 그래서 드물죠. 아마 네. 거의 한 90% 이상이 수술을 결심을 할 테고, 그래서 그런 거에 그거는 대한 허용해야 거- 된다. 네, 저도 저도 그래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하고 성인은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결혼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헤어진 남자친구의 아이를 네, 그런 사람들도 임신을 있어. 했다. 네, 그럴 수 뒤늦게. 있죠. 네, 이걸 수술을 알아서. 해달라. 근데 이거 불법이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헤어진 남자친구 연락이 안 돼. 그러면 수술을 혼자 받을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엄마 손잡고 그리고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임신 중절 수술, 낙태 수술을 하는 이유 중에 10몇 %가 경제적인 이유였잖아요. 네. 결국에 보면 경제적인 부분.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모호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맞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어디까지가 증명을 해야 되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너무 못 살아서 제가 너무 가난하고 지금 벌이도 시원찮고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수술하기 위해서 그러면 법적으로 이게 허용이 당신이 경제적인 능력을 증명하라. 이러면 동사무소에다가 내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이런 거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좀 모호한 말도 안 부분이 돼, 있어요.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실제로 도입을 하려면 그에 맞는 실효성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적어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10대 그러니까 성교육 그리고 뭐 미성년자 시에는 서로 책임 가능하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결혼한 이후에 근데 저는 아까 그 얘기하셨던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우리가 경제적인 거라든지 뭐 원치 않은 임신인지 아닌지를 뭐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와 함께 뭐 그런 기간을 정해서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런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태아는 어떻게 느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설명해 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이혼 조정 기간처럼 근데 사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임신해서 그러니까 그 단계를 다 봤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라는 게 숙려 기간이죠, 일종의. 그 숙려 기간이라는 게 사실 그 사이에 아이는 크고 있잖아요. 점점 생명체로서의 그런 형태나 이런 걸 더 갖춰가고. 그 내가 해외에서- 심장 소리를 네. 몇 개월에 듣죠? 보통 이제 5, 6주 정도에 듣죠. 네. 처음에. 그래서 그 5, 6주에 듣나요? 네, 네. 제일 처음에 심장 소리 그래서 듣잖아요. 그 해외에서도 아, 정말 오래전이라 기억을 못하시네. 그 13주 이내에만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임신을 확인을 하고 그 13주 이내 안에 이제 그 사실 상담 보면 기간을 다 끝내는 시간이 거예요. 짧아요. 그 생명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임신을 확인하게 되는 게 이제 임신 빠르면 4주, 보통 5, 6주 5, 6주 정도에 정도야. 파악을 하는데 그때 심장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셨던 12주 정도까지 네, 마지노선이니까 이제 그때만큼 이제 상담을 그렇게 다 치면 받는 거죠. 한 길어봤자 한 그 6주? 이후로는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낙태 수술이라는 게 단순히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임산부에게 상당히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애가 특히 큰 다음에 그것도 걱정인 수술했을 거예요. 경우에 너무 많이 하면 천공이 생길 수 있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임신을 못할 수도 있고. 사실 기본적으로 하면 자궁에 무리가 가고 당연히 좋지 않죠. 그 긁어내는 거잖아요. 또 좋지 속에서. 않다는 건 아는데 이제 그럼에도 상황이 불구하고 여의치 그렇죠.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셋째를 가졌을 때 비슷한 시즌에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똑같이 셋째를 똑같이 가졌는데 그 친구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너무 가지지 힘들다고 않기로 해서 부부가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아기가 진짜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이제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저도 똑같이 고민을 했어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거 아이를 선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두 아이들을 내가 제대로 케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낳겠다라고 선택을 했거든요. 아, 왜냐하면 경제력이 되니까요. 아니요, 경제력도 안 돼. 안 되지만 그래도 있는 거에서 쪼개가면서 살면 되지 않겠냐. 아니, 있는 게 이런 많아서 거였는데, 좀 쪼개도 돼요. 네, 그랬는데 부럽네요. 이제 제가 이제 거의 출산할 때가 됐잖아요. 출산할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걸 후회를 하는 거예요. 원래 뭐 모두가 자기 네. 선택하지 않는 그거를 이제 옆에서 보면서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막상 이제 아이를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그 짧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아이를 순식간에 생각을 했더니 해버리고. 그걸 이제 자기가 너무 고민을 덜 했던 거죠. 자기 부부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럼 그때 그냥 낳기로 할 걸.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나왔으면 후회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상황이 어떨지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고민을 좀 해서 그런 거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동의하는 거는 지금 현재 낙태죄 그 허용 범위를 좀 넓혀라. 넓혀줘야 되는 거 낙태 수술의 허용 범위죠. 생각해요. 낙태 수술의 허용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어떤 좀 어릴 때 영유아 때보다 유아와 어린이 시절에는 아주 성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쵸.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지금은 마치 이걸 약간 사회적으로 쉬쉬하고 성교육 자체를 뭔가 오픈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이제 얘기해 주는 것 자체도 사실 아직 어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겠죠. 결국에 보면은 지금 현재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이 결국에 봤을 때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그 바탕이 돼서 지금 발생하는 것들이 사실 많고, 이거는 단순히 어떤 낙태 수술 외에도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 성교육이라는 부분들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그래 보면 정리했을 때 그러니까 유아 어린이 시절에는 그런 성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고, 청소년기에는 어떤 뭐 그때도 당연히 성교육은 필요하겠지만 피임기구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도 조금 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뭐 미성년자가 아닐 시에는 책임을 가져야죠. 당연히 일단 이런 책임을, 바탕이 있어서. 적인 걸 가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조건적으로 뭐 네.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정말로 원치 않은 임신, 아이가 너무 많다거나, 그리고 아까 우리 다선혜 형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생각은 동의하는 게, 나아서 정말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물론 그런 상황이 뭐 단순하게 애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낳는데 그걸 우리가 사회적인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겠지만, 아이가 많은 상태에서 도저히 키울 자신이 없고 봐줄 사람도 없고 경제적인 능력도 안 되고 이런 그래서 부분들에 죽는 사실 애들도 많잖아요. 반영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가정 폭력으로 죽는 애들이 그렇죠. 많이 생기니까 그건 진짜 살인이거든요. 왜 우리나라 법으로만 했을 그렇죠. 때는 법으로만 봤을 때는 어쨌든 그건 진짜 살인이고.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기본적으로 이런 명확한 요건들은 단순하게 정책 입안론자들이 뭐 이렇게 생각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주 그러니까 좀 꽤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 좀 노력을 해야겠죠. 국민들의 또 여론도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허용을 해준다고 해서 연간의 수술 숫자가 크게 달라질까? 아닐 것 아닐 것 같다는 같아요. 생각도 들어요. 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할 사람은 하고, 맞아요. 나 할 사람은 하지만 안 적어도 하고. 지금은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대부분 죄인이 된 것 같은 거의 거. 한 90 몇 %는 금지인데 실제적으로는 엄청 해. 그래놓고서는 알고 보니 그러니까 이게 암암리도 아니죠 사실. 대놓고 많이 하고 있는데 마치 안 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래서 병원에서 막 수술비를 엄청 많이 낼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오히려 아니 수백만 원까지 한다면서요. 합법화가 깜짝 놀랐어요. 되면은 그렇죠. 일정한 수가가 나오고 만일 그 범위에 적용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물론 이거는 뭐 그냥 저만의 생각입니다만 어떤 우리 건강보험이나 이런 하는 한도 내에서 일정 부분이 뭐 된다. 정부 국가가 부담한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 예산을 쓴다라는 개념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분별하게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수술이면 의사가 진짜 달라는 대로 소위 말해 그렇죠. 유명하다고 하는 네. 병원에서는 이거 안 주면 나 안 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는 음지에서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으로 가서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해외에서 그런 사람. 진짜 그렇게 일본이나,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나요. 우리나라 의술이 애들 굉장히 같은 좋은데. 경우에는 막 간장 먹고 높은 데서 뛰고 막 이런. 뭐 배를 때린대요. 그렇죠. 저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충격을 아, 근데 배를 막 발로 찬다고 막. 돈 없고 애는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니까. 무섭고 뭐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빨리 이 논의는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위에 계신 분들이 그냥 너무 뭐랄까 단순한 사고로 좀 접근 안 했으면 이게 되게 복합적인 문제라서 이건 단순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옛날 시대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맞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국에 보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순식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문제고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지금 10대, 20대에만 맞출 수도 없는 문제고. 또 각계의 입장을 또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게 문제입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건 늘 그거잖아요. 우리의 모토가 어쨌든 실제적인 맞아요. 실제 엄마, 우리 아빠들. 독자들, 엄마, 네. 아빠, 예비 엄마, 아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자라는 거니까 그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들어봐야겠죠. 맞아요. 그들이 또 세금도 내요. 세금도 많이 내는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리봉투들. 속상해. 오늘은 뭐 그래도 얘기가 그래도 괜찮네요. 네. 그래도 좀 마음이 무겁기는 해요. 맞아요. 내용 자체가. 계획 잘하세요, 다들. 뭐 결혼하신 분들이든 미혼이든 다들. 네, 뭐 어쨌든 저희가 대략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뭐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목소리를 낼 수 있죠. 네, 저희가 또 그렇죠. 직접 아이를 키우고 있고 네. 또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 전문 매체 올리브노트 아닙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보면 정말 우리가 이런 목소리 내야죠. 앞으로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기사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해야 되나요? 그놈의 조금 더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면밀히 봐야죠. 엄마 아빠들이 뭐 걱정 없이 모두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되게 상투적이지만 네. 맞는 얘기네요. 네. 자, 오늘도 전투휴가